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문천재 15-1강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2 형용사편에서 유닛 15인데요. 이 유닛 15도 역시 길기 때문에 두 파트로 나눠놨습니다. 자, 벌써 길어진 형용사 6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그리고 수량 표현 of whom, which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제목에서 뭔가 무시무시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기 잘 잡아오셨기 때문에 얘네들이 살짝 까다롭긴 하지만 할만하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171번부터 180번까지 10개의 기출문장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보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13번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유닛 제목 하단 상자예요. 길어진 형용사 16가지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오늘은 13번, 14번의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큰 흐름 따라오고 계시죠? 그 중에서 13번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는 걸 살펴볼 텐데 그 전에요. 지금까지 살펴보셨던 관계대명사를 한꺼번에 모아서 복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공식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관계대명사는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앞에 명사를 놓고 그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이러한 구조를 취한다고 그랬는데요. 맨 위에 거부터 볼게요. 명사 있고요. who 또는 which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어가 빠졌으니까 주격이라고 판단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이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가 주격이라는 겁니다. 앞에 명사가 사람이라면 who, 사람이 아니라면 which를 기본으로 써주게 되죠. 맞나요? 원래 얘의 해석 방법은요. 관계대명사가 이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해야 우리말 흐름상에서는 자연스러운데요. 영어는 순차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해석 방법 정리해드렸죠. 명사, 어떤 명사, 동사하는 명사.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판단하는 순간 앞에 있는 명사, 즉 선행사와 이 동사는 수일치를 시켜줘야 된다고 그랬네요. 밑으로 가죠. 명사 있고요. who 또는 whom 또는 which가 나온 상태에서 주어 동사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어가 살아있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목적어가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관계대명사를 목적격으로 판단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라면 who 또는 whom, 사람이 아니면 which를 기본으로 가져갑니다. 여기에서 whom의 경우에는요.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면서 뒤에 구조를 안 보고도 목적격임을 나타내주는 고마운 아이라고 그랬습니다. 짜증 내실 필요가 없겠죠? 해석하는 방법은요. 명사, 어떤 명사,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관계대명사 목적격의 경우에는요. 얘 자체가 그대로 생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바로 나온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 굉장히 많다고 그랬습니다. 잘 챙겨두셔야겠죠? 이번에는요. 명사 다음에 who's가 보이면 얘는 고민할 거 없이 소유격이라고 판단하시면 됐네요.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소유격은 who's 하나로 통일된다고 그랬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요. 그 뒤에 반드시 명사 하나를 달고요. 동사가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주어, 동사가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명사가 있고 나서 전치사, 관계대명사 whom 또는 which가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명사, 어떤 명사,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전치사의 의미를 더 살려주시면 좋다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괜찮을까요? 배운 거 한 방에 쫙 정리를 했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배운 이 관계대명사에서요. 잘 보세요. 명사와 관계대명사 사이에 컴마가 딱 붙잖아요. 그럼 얘가 계속적 용법이 돼버립니다. 용어는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렇게 점이 콤마가 없을 때를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배우신 게 한정적 용법입니다. 여기에다가 명사와 관계대명사 사이에 콤마를 딱 붙이면 계속적 용법이 된다고요. 따라서 지금까지 배운 것과 오늘 배우는 계속적 용법의 차이는 콤마가 있고 없고 이것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구조상의 차이는 정말 쉽게 보일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런데 해석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각각의 경우를 나눠서 자세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명사 콤마 후 which 동사가 나와 있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교재에 그런데, 하지만, 그 사람은 혹은 그것은 이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해석하는 방법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콤마 자리에서 그런데 혹은 하지만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때 콤마가 접속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뒤에 관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콤마를 접속사의 의미로 해석해 주셔야 되는데 대체로 그런데 하지만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런데가 가장 많이 쓰이고 웬만큼 그런데로 해석하시면 의미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화면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자세하게 나눠놨어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옆에 공간 충분하니까요. 거기다가 깔끔하게 필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포스트잇 같은 것을 사용해서 이런 내용을 적어두셔도 괜찮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만의 아주 사랑스러운 교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더 애정이 가기 때문에 더 공부하고 싶겠죠. 효율도 분명히 오를 겁니다. 자, 밑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과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명사 콤마 후 나와 있고 동사가 있으니까 우리는 몇 가지 정보를 알아볼 수 있겠네요. 아, 계속적 용법이면서 앞에 명사가 사람이고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주격이구나. 이 정도 정보 괜찮겠죠? 해석하는 방법은요. 콤마에서 그런데 그 사람은 뭐뭐 하다가 기본입니다. 특히 이 계속적 용법의 마무리 부분에 컴마가 있으면 하다 이렇게 하시면 끝나요. 즉 그런데 그 사람은 뭐뭐 하다. 혹시 이 계속적 용법의 관계명사 파트 다음에 컴마가 한 번 더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콤마에서 그런데 한 번, 뒤에 콤마에서 그런데 한 번으로 해석해 주시면서 매끄럽게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연결하는 방법은요. 예문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해석 방법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죠. 자, 밑으로 가시면요. 명사 콤마 which 다음에 동사가 나왔네요. 계속적 용법이고요. 앞에 명사가 사람이 아니면서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주격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해석하는 방법은요. 그런데 그것은 뭐뭐 하다. 콤마가 나왔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마침표가 나왔을 때는 하다. 그런데 얘가 콤마일 경우에는 하는 대로 해석하시고 다음 말을 매끄럽게 연결해 주시면 된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적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에서 명사 콤마 다음에 후음 which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목적격 파트인데요. 해석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혹은 그것을 왜요?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목적어가 빠졌고요. 그 빠진 목적어를 얘가 대신해서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거든요. 따라서 이 파트에서 목적어처럼 해석해 주시고 주어 동사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얘도 이렇게 세분화 시켜놨어요. 필요하신 경우 메모하시고요. 자, 위에 거부터 볼게요. 명사 다음에 콤마가 나와 있다는 것은 계속적 용법. 후 또는 whom이 나와 있다는 건 앞에 명사가 사람이고요. 주어 동사 나왔기 때문에 목적격. whom의 경우에는 바로 목적격임을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파트를 목적어처럼 해석해 주는 겁니다. 갈게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주어가 동사하다. 자, 마침표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가고요. 만약에 컴마가 있는 경우라면 하는데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밑으로 갈게요. 명사 있고요. 콤마 있습니다. 계속적 용법. 앞에 명사가 사람이 아니구나.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목적격이겠지. 얘를 그것을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이렇게 흐름 보니까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그것을 주어가 동사하다. 마침표일 때. 컴마일 때는 뭐뭐 하는데 하고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정도 보니까요. 선생님 관계대명사 지금까지 한 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 같은데 계속적 용법은 꼭 그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계속적 용법은요. 앞에 있는 명사를 그냥 제대로 대놓고 수식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에 있는 명사에 관한 추가적인
보충 설명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관계대명사는 명사에 관련돼서 매우 중요하거나 꼭 필요한 정보를 담는 반면에 이렇게 콤마 다음에 나오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요. 이게 반드시 필요하진 않은데 함께 설명해주면 좋은 정보들을 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게 혼용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헷갈리긴 하는데 기본 틀은 이렇다는 거고요. 더 자세한 건 문법 파트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목적격까지 해석하는 방법 정리가 됐네요. 소유격으로 갈게요. 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해 주세요. 자, 명사가 있고요. 콤마가 있는데 그 뒤에 소유격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유격이 보인다는 것은 그 뒤에 명사가 있다는 것이고요. 동사가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주어 동사가 같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네요. 만약에 동사가 바로 나오면 얘가 주어 역할을 한다고 그랬고요. 주어 동사가 나오면 얘가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석 방법이 좀씩 달라졌어요. 마찬가지로 콤마 자리에선 그런데 하시고요. whose에서 그것의라고 소유격으로 해석해 줍니다. 명사 이는이라고 해석이 된다면 주어가 바로 나왔다는 얘기고요. 명사 이를이라고 해석되면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거 정리가 됐던 걸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나눠놨어요. 명사 1, 명사 2라고 나와 있는 건요. whose가 반드시 명사를 동반하는데 앞에 있는 명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1번, 2번으로 나눠놓은 거죠. 자, 명사 1이 있고요. 콤마 다음에 whose가 나왔습니다. 아, 소유격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는 것이구나. 그 뒤에 명사 2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동사 바로 나왔네요. 그러면 얘가 주어 역할을 하겠죠. 따라서 그런데 그 사람의 또는 그것의 왜? 앞에 명사가 사람이든 아니든 whose를 다 쓰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데 그 사람의 그것의 명사가 동사하다. 마침표가 있을 땐 그렇습니다. 만약에 콤마가 있다면 뭐뭐 하는데 이렇게 해서 매끄럽게 연결. 밑으로 가죠. 명사 1이 있고요. 콤마 다음에 whose가 보이네요. 소유격. 그 뒤에 명사 2번까지 일단 덩어리로 보시고요.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목적어가 빠졌다고 생각하시고 얘를 목적어로 판단하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 사람의 또는 그것의 명사 이를 주어가 동사하다. 마침표가 있을 때는요. 콤마가 있을 때는 뭐뭐 하는데 이렇게 가주시면 된다고 그랬네요. 자, 이제 어려운 거 큰 틀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 더 남았는데요. 명사 콤마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얘도 역시 콤마가 있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계속적 용법. 자, 콤마 자리에서는 그런데를 기본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에 전치사의 의미에 맞게 해석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요. 콤마 자리에서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얘를 싹 무시하고 주어가 동사하는데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파트는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요. 자주 볼 수는 없습니다. 저의 책에도 딱 한 번 나오고요. 그것도 오늘이 아니라 한참 뒤에 나옵니다. 제가 나올 때 그때 설명드리기도 하고요. 해석하는 방법은 콤마가 나오면 일단 그런데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그냥 얘는 싹 빼고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만 가셔도 된다고요.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와 전치사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예문 나오면 보여드린다고 했네요. 됐습니다. 이제 예문 2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까요? Robert can work 24 hours a day without sleep, which greatly improves productivity. 자, productivity는 생산성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2017년 중3 때 출제됐었던 문장이네요. 앞에서부터 볼게요. 로봇들은 can work 일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24시간 동안 시간의 부사구가 되겠죠. 혹은 시간 정보요. 전치사 without 나왔으니까 얘가 명사가 되겠죠. 그러면 sleep은 잠, 수면이란 뜻의 명사일 겁니다. 로봇은 일할 수 있어요. 하루에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 컴마가 보이네요. which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엄청나게 향상시킵니다. 생산성을 이렇게 됐겠죠. 의미 파악됐을까요? 로봇이요. 잠을 안 자고 하루에 24시간 동안 일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생산성을 엄청 향상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요,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정 부분 정해져 있죠. 그런데 로봇들은 다릅니다. 얘네들은요, 에너지만 공급해주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일할 때보다 생산성을 엄청나게 향상시키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사실 불행하게도 인간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어쨌든 우리는 이 문장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질문 나갑니다. 이때 which는요, 무엇에 관한 추가 설명이나 설명일까요?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which를 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잠, 그런데 그것은, 즉 잠은 생산성을 엄청 향상시킵니다. 말이 안 되죠. 제가 조금 전에 이거 설명드릴 때요. 계속적 용법의 which는요.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 아닐 때뿐만 아니라 앞문장 전체 혹은 앞문장의 일부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요. 지금 로봇이 하루에 잠도 안 자고 24시간을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한 상황이 엄청나게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which는요. 앞문장 전체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My little sister, who was playing with a doll, suddenly started cryin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여동생은 그런데 그 사람은, 즉 제 여동생은 놀고 있었습니다. 인형을 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시작했습니다. 우는 것을. 이렇게 되겠죠. 보니까요, 위에는요, 계속적 용법이 마침표로 마무리되는 상황이고요. 얘는 계속적 용법이 콤마가 더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얘는 다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그런데나 혹은 하는데 정도로 보시고 다음을 매끄럽게 연결해 가시는 겁니다. 이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여동생, 그런데 그 여동생이 놀고 있었습니다. 인형을 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요거죠? 밑에 거는요. 제 여동생, 그런데 여동생이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해석을 이렇게 매끄럽게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계되면서 계속적 용법은 정리가 됐어요. 할만하실까요? 이따 예문 또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개념 차곡차곡 다져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14번째 포인트, 수량 표현 of whom, which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할만하실 겁니다. 기본 틀은 여러분들 교재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자세하게 또 풀어드릴 겁니다. 기본 형태 보도록 할게요. 명사 있고요. 다음에 수량 표현 of whom 주어 동사 혹은 동사가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컴마 자리에서 그런데라고 해석해 주시고요. whom이 보이면 그들 중 수량 표현 은 동사가 바로 나왔다는 얘기죠. 수량 표현 을 하게 되면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밑으로 갈게요. 명사 수량 표현 of which 주어 동사 혹은 동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 컴마 자리에서 그런데 which가 있으면 그것들 중입니다. 그러면 whom이 있으면 그들 중, which가 있으면 그것들 중, 수량 표현 은이라고 해석된다면 바로 동사가 나올 것이고요. 수량 표현 을이라고 한다면 주어 동사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자꾸 수량 표현하는데 수량 표현이 뭐죠? 말 그대로 수나 양을 표현하는 말을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수량 표현 자리에 자주 쓰이는 것들이 있어요. 분수, all, some, none. 여기에 조금 더 추가하자면 half, 절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전부고 얘는 절반이라는 거죠. some, 몇몇이고요. most는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몇 가지 추가시켜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자세하게도 풀어드립니다. 자, 첫 번째 명사, 수량 표현 of whom이 있을 때예요. 얘를 또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왜 자꾸 풀어놨을까요? 보세요. 수량 표현 of whom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는 케이스와 그냥 동사가 바로 나오는 케이스와 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눠 놓은 겁니다.
명사, 컴마, 수량 표현 of whom 다음에 주어가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I를 여기를 주어처럼 해석해 주면 되겠고요. 밑으로 가시면 명사, 컴마, 수량 표현 of whom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목적어가 빠졌다고 생각하시고 얘를 목적어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 중 수량 표현은 하다 마침표 있을 때, 하는 데는 컴마가 있을 때. 그런데 그들 중 수량 표현을 주어가 뭐뭐 하다 마침표 있을 때, 컴마 있을 때는 뭐뭐 하는 데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whom이 있으니까 이거 무조건 목적격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whom은요, 사람을 나타내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치사 다음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who는 절대로 올 수 없어요. 무조건 whom만 오게 돼 있는 것이고요. 이 전치사 whom은 이 앞에 있는 수량 표현과 덩어리로 묶여 있는 상태고, whom이 나온 이유는 전치사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whom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얘를 보시고 무조건 또 목적격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얘의 경우에는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왔는가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나눠놨으니까요. 이것도 필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of which가 쓰이는 경우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요. 잘 보세요. 요 자리가 이렇게 which에서 whom으로, whom에서 which로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 아니라는 이런 힌트를 잡아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사, 콤마, 수량 표현 of which, 주어 동사 혹은 동사가 나오는 건데, 그런데 그것들 중 수량 표현 은이라고 된다면 동사가 바로 나올 것이고요. 수량 표현 을이라고 한다면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이거를 풀어놓은 겁니다. 명사, 컴마, 수량 표현 of which, 동사 바로 나왔네. 그럼 얘를 전체를 주어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것들 중 수량 표현은 뭐뭐 하다 마침표 나왔을 때 컴마가 나오면 뭐뭐 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자, 명사 다음에 콤마가 나와 있고 수량 표현 of which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다는 거는 얘가 목적어로 쓰인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그런데 그것들 중 수량 표현을 주어가 뭐뭐 하다 마침표일 때, 컴마일 땐 하는데 여기까지 가시면 되겠네요. 예문 두 개 있으니까요. 바로 확인해 볼게요. There are many students in the classroom, half of whom are sleeping. 앞에서부터 갈까요? 자, there are가 있으니까 many students까지 갈게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교실에. 그런데 half of whom, 그들 중 절반은 are sleeping, 잠을 자고 있습니다. 뭐 배울 때는 복잡한 것 같은데 실제 예문에서는 별거 없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지금처럼 자세하게 또 풀어드려야 여러분들이 보고 막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때, 그럴 때 가서 또 찾아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또 제가 또 막 걱정이 많아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실까 봐 풀어놓은 건데, 혹시 풀어놓은 게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이 되시잖아요. 그럼 교재에 있는 대로 간단하게 적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The math teacher gave us 10 questions, most of which were really difficult. 수학 선생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10개의 질문을 주셨죠. 그런데 most of which니까 그것들 중 대부분은이라고 해석해야겠네요. 왜? 동사 바로 나왔으니까요. 여기까지 묶을게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의미 파악 진짜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난도, 고급진 문장들을 깔끔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수학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10개의 질문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들 중 대부분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할만하실까요? 좋습니다. 자, 이제는 기출문장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1번 2019년 중3 성취도 평가에서 출제됐던 문장이고요. castle은 성이란 뜻의 명사입니다. The Alhambra, which means red castle,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buildings in the world. 알함브라? 이거 드라마 제목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드라마를 안 봐서 잘 모르긴 하고요.
얘가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성 중에 하나라는 걸 알고 있긴 했습니다. 더가 있으니까 명사까지 이렇게 묶일 거고요. 얘가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이름이구나. 알함브라는 주어 자리에 쓰인 거죠. 그리고 콤마가 나오고 위치 보이네요. 그리고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알함브라. 그런데 그것은 의미한다. 무엇을? 라르케스 빨간색 성 혹은 붉은 성을 콤마 또 나왔으니까 그런데 해놓고 동사가 있네요. 자, one of 복수명사 이거는 몇 번 나왔습니다.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려도 되겠죠? 매우 자주 쓰이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꼭 좀 기억해 두세요. 뭐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건물들 중에 하나이다. in the world 세상에서. 앞에서부터 해볼까요? 알함브라. 그런데 그것은 붉은 성을 의미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들은 관계대명사가 계속적 용법으로 쓰였다는 거 그리고 그 뒤에 콤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끄럽게 해석해 주시면 된다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알함브라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정보가 사실은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이걸 말해주면 도움이 되겠지라는 그런 뜻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적 용법은요. 이런 기능으로 많이 써요. 특히 앞에 있는 명사가 고유명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알 법하긴 하지만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아닌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말해주면 좋은 그런 추가적인 정보들 담는 경우가 많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일반적인 쓰임을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2번 갈게요. 자, 2018년 11월 고1 모의고사에서 출제됐던 문장이고요. escape는 도망가다, 탈출하다라고 여러분들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요.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escape가 어디로부터 도망가다, 어디로부터 탈출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요. 그 뒤에 from이라는 전치사가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도망가다, 탈출하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당연히 from이니까 전치사니까 명사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from 전치사 없이 escape가 바로 명사, 즉 목적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 피하다 이런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거 살짝 보충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creature는 생물체란 뜻인데요.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사람, 동물 이런 것 등을 포함해요. 자, feeder는 굉장히 많이 쓰는 주요 표현입니다. 동사, 전치사를 따로 놓지 말고요. 얘를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보세요. 뭐뭐를 먹고 살다. 그러면 그 뒤에 목적어가 나오겠죠. 자, 위로 가볼게요. Plants can't move, which means they cannot escape the creatures that feed on them. 이것도 공부하기 정말 좋은 문장입니다. 앞에서부터 보죠. 식물들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혹은 이동할 수 없습니다. 자, 컴마가 보이고 위치가 나왔네요. 마찬가지로 means가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미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조금 전에는 which means red castle이라고 목적어가 바로 나왔는데 여기는 means라는 동사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패턴이네요. 이럴 때요 우리는 요 동사와 주어 동사 사이에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구나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접속사 대신요 주어 동사를 포함해서 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명사로 쓰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 들어가겠죠. 이때는 means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뭐뭐 하는 것을 혹은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 그랬네요. 자, 그러면 그런데 그것은 의미한다. 무엇을? 그들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뭘 피할 수 없어요? The creatures, 생물체들을.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means의 목적어로 쓰였다. 자, 그리고 나서요. creatures라는 명사 다음에 대시 나와 있고요. 다시 동사가 바로 나와 있는 포인트니까 얘는 생물체, 어떤 생물체? 그것들, 즉 식물들을 먹고 사는 생물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공부할 것들이 참 많이 포함되어 있는 아주 좋은 문장입니다. 앞에서부터 한 번만 정리해 드릴게요. 식물들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미합니다.
그들이 생물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것들을 먹고 사는 우리 사람만 해도요. 이런 식물들 채소 같은 거 따먹잖아요. 예,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복습 포인트 잘 잡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3번으로 이어서 갈게요. 밑에 있는 표현 봅니다. predict는 예측하다, outcome은 결과, contest는 경기나 대회를 의미하죠. 자, vary는 다르답니다. 이거하고 달라요, 진짜. 이건 매우고요. 이거 철저 A예요. 동사입니다. We cannot predict the outcomes of a sporting contest, which vary from week to week. 우리는 cannot predict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요? The outcomes 결과들을요. 무엇의 결과요? 스포츠 경기의.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것은 다르다. From A to B는 A부터 B까지라고 그랬네요. 그런데 A와 B가 같은 대상입니다. week to week니까 주부터 주까지 그냥 주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주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알 수가 없죠. 그걸 알면 큰일 나죠. 신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스포츠 경기가 재밌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즉 스포츠 경기의 결과가 되겠죠. 주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포인트도 하나 짚고 갈게요. 이게 문법 시간은 아닌데 그래도 살짝 중요한 것, 살짝이 아니죠. 매우 중요하죠. 중요한 것들 한번 정리해 드리고 갈게요. 자, 컴마가 나오고 여기 which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왔다는 건 얘가 주격이란 뜻이 되겠죠. 자, 우리 주격의 경우에는 반드시 동사를 앞에 있는 명사와 수 일치시키라고 그랬습니다. 조심하실 건 이 앞에 있는 컨테스트가 앞에 있는 명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의미적으로 보면 주마다 다르다는 건 스포츠 경기의 결과가 되겠죠. 얘가 복수네요. 그래서 여기 복수 동사가 쓰인 겁니다. 공교롭게도 여기도 복수라서 이렇게 연결해서 복수로 봐도 되겠지만 이렇게 하다가는 또 큰일 날 수가 있겠죠. 제대로 된 거를 찾아서 연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복수니까 복수로 나와 있다. 괜찮을까요? 174번. 자, 2013년 11월 고1 모의고사에서 출제됐고요. 자, remind A of B는요.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다라는 겁니다. A에게 간접 목적어 그리고 B를 직접 목적어. 네, 여기 앞에 또 of가 붙어 있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remind A of B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remind 다시 마음속에 뭔가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자, until은 언제까지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 전치사 다 되고요. It reminded me of my own mother who did the same for me until she died when I was 19. 자, 그것은 주어고요. reminded 생각나게 했습니다. 나에게 나 자신의 어머니를 즉 나에게 나의 어머니를 생각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했습니다. The same 같은 것을 했대요. For me 나에게 혹은 나를 위해 until she died 그녀가 죽을 때까지 when I was 19 내가 19살 때. 자, 그럼 전체적으로 내가 19살 때 그녀가 죽을 때까지니까 엄마에게니까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앞에서부터 가볼게요. 자,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나에게 나의 어머니를 생각나게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 즉 나의 어머니는 똑같은 일을 나에게 했어요. 엄마가 내가 19살 때 돌아가실 때까지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콤마 다음에 후 나왔네요. 이 부분을 잘 챙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75번입니다. 2019년 9월 고1 모의고사에서 출제됐던 문장인데요. 자, admire는 존경하다 혹은 감탄하며 바라보다, 감탄하다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work는 명사로 쓰이면 작품이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었고요. be able to 다음에 동사 원형까지 묶여서 뭐뭐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inspiration은 영감이라는 건데요. 뭐 나이 든 사람 혹은 뭐 영적인 감각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좋은 자극 이런 것을 영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혹은 창조적인 일을 하기 위한 뭐 좋은 생각 같은 거요. She admired the work of Edgar Degas and was able to meet him in Paris, which was a great inspiration. 그녀는 주어고요. 존경했습니다. 혹은 감탄하며 바라봤습니다. 뭘요? 작품을 누구의? 에드가 드가의. 그리고 was able to meet까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에드가 드가는요 굉장히 유명한 화가라고 하는데요. 제가 예술 쪽에 좀 조예가 없어서 일단 화가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아 대문자니까 이름이겠구나. 이 사람의 작품을 감탄했습니다. 이 사람의 작품을 감탄하며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과거형 나왔으니까 앞에 찾아봐야겠죠. 여기 과거형 있네요. 1번 동사 and와 연결된 2번 동사. 그럼 여기는 she가 생략돼 있겠죠. 자, 어쨌든 만날 수 있었어요. 그를 파리에서. 그런데 그것은 아주 큰 영감이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시 가면 그녀가 에드가 드가의 작품을 굉장히 감탄하며 바라봤고 이 작품에 대해서 감탄을 했나 봐요. 그런데 직접 파리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이 그 여성분에게는 엄청난 영감이 되었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이 사람을 만나서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이후에 예술 작품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자극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176번. 2015년 6월 고1 모의고사를 응용한 건데요. sign up season 신청서를 말하고요. sign은 서명하다, 신청하다가 되겠습니다. Linda, who sat next to her, passed a sign up sheet for the talent contest without signing it. 린다는 주어고요. 그 다음에 컴마 후 다음에 동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즉 린다는 앉았습니다. next to her 그녀 옆에. 그런데 passed 넘겼습니다. 뭘요? 신청서를 passed 건넸다 넘겼다는 거죠. 근데 어떤 신청서냐면 for the talent contest 재능 대회가 되겠죠. 일종의 장기자랑일 겁니다. 이러한 탤런트 컨테스트의 신청서를 그냥 내버렸대요. 근데 문제는 without signing it 그것에 사인을 하지 않고 넘겼다는 겁니다. 무슨 상황인지는 전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우리는 계속적 용법으로 쓰였다는 거, 후와 함께 쓰이고 바로 동사 나왔고 콤마가 한 번 더 있다는 거 이 부분에 집중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린다 그런데 린다는 그녀의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 린다가 신청서를 사인도 안 하고 그냥 넘겨버렸다는 뜻이 되겠죠. 177번. 자, 이렇게 보시다가요. 항상 앞뒤 얘기가 궁금하시면요. 모의고사를 찾아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2년 중3 때 나왔던 건데 굉장히 기네요. 자, rapid는 빠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typical은 전형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이라는 거죠. negative는 부정적인, effect는 영향, normal 정상적인, development는 발달, attention은 주의력 또는 관심이 되겠습니다. Rapid scene changes and bright colors, which are typical of baby videos, may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normal development of a baby's attention. 중3 때 더 복잡한 문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빠른 장면의 변화 혹은 빠른 장면의 전환 그리고 밝은 색깔들은 여기가 전체가 주어가 될 겁니다. which 그런데 그것들은 동사 바로 나왔네요. 비동사니까 형용사까지 가서 묶으려고 봤더니 사실 be typical of가 아주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무엇 무엇의 전형이다 혹은 무엇 무엇을 대표한다 이런 뜻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그것은 유아용, 아기용 비디오의 전형이다. 그런데 해놓고 동사가 조동사를 포함해서 나와 있죠. 자, have는 그 뒤에까지 보고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have negative effects on you, have on
effect on이 아주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입니다. have가 이렇게 미치다라는 뜻이 있다고요. 이거 말고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어디에요? The normal development, 정상적인 발달에 누구의? 아이의 주의력의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복잡해 보이는데 할만하네요. 앞에서부터 볼게요. 빠른 장면 전환과 밝은 색깔은 그런데 그것은 유아용 비디오의 전형인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요? 정상적인 발달, 아기 주의력에. 그렇죠. 이게 장면 전환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가 더 몰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아용 비디오에 이런 빠른 장면과 밝은 색깔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거를 보다 보면 아주 짧은 순간에만 주의하고 집중하는 그런 거에 습관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 아이들부터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다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40분, 50분, 60분 과정 이런 유튜브의 긴 유튜브 강의 과정 이런 것들을 견뎌내면서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5분, 10분짜리의 유튜브 영상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면 집중력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긴 호흡의 강의와 무언가를 긴 호흡으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잘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깨알 홍보를 하고 있죠. 민망합니다. 잘 챙겨가시고요. 178번. 캠퍼스는 캠퍼스고요. 대학 캠퍼스 같은 거 말하겠네요. Several은 몇몇의라는 의미의 형용사겠죠. She was living near campus with several other people. 자, 그 다음에 that가 있고요. None of whom knew one another. 자, that는요. 이렇게 콤마의 기능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특히 세미콜론과 같은 기능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는요. 우리는 얘를 그냥 콤마의 기능으로 볼게요. She was living. 그녀는 살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었죠? near가 전치사입니다. 캠퍼스 근처에 살고 있었대요. with several other people. 몇몇 다른 사람들과. 그런데 그들 중 아무도 몰랐어요. 서로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녀가 캠퍼스 근처에 살고 있었나 봐요. 몇몇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았는데 그들 중 아무도 서로를 몰랐다면 같이 살고 있는데 서로를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뭐 하숙이나 자취 이런 느낌인데 뭐 서로를 아직 모르는 상태였나 보죠.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 문장 내에서 이 정도 정보를 챙겨볼 수 있겠고요. 자, 얘가 콤마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량 표현 of whom이 나오고 동사가 바로 나왔네요. 그래서 그들 중 누구도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179번. 2010년 6월 고1 모의고사에서 출제됐던 179번입니다. 표현부터 보죠. finish는 핀란드의 핀란드 사람의, filmmaker 영화 제작자, come up with는 뭐뭐를 생각해내다라는 덩어리 표현인데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가셔야 됩니다. come up with, original 원본 또는 원작이라는 뜻의 명사고요. Finnish filmmaker Timo Vuorensola came up with the idea for his movie Star Trek, whose original was Star Trek. 혹시 스타트랙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저도 그때 관심이 없어갖고 안 봤어요. 그리고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영화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건 읽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문자니까 이름이구나 하고 패스 하셔도 괜찮습니다. 흐름만 잡아가시면 돼요. 핀란드 영화 제작자 티모 뷰렌솔라는 얘가 주어겠죠. 이거 동사니까 이 앞에가 전체가 주어인 겁니다. 생각해냈습니다. 무엇을요? 아이디어를요. 뭐에 관한 아이디어요? 그의 영화 스타렉에 관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whose 나왔습니다. 명사까지 보고요. 동사 나왔네요. 그럼 얘가 주어로서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의 원작이 스타트랙이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계속적으로 보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뭐의 원작이죠? 즉 스타렉이라는 것의 원작이 스타트랙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소유격 파트에 집중해서 해석만 좀 깔끔하게 해주시죠. 180번 오늘 마지막 문장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요. 매우 추상적이고요.
이 문장 자체로만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장이라서 사실 선택하기 굉장히 망설여졌는데 컴마, 수량 표현 of which라는 이 패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갖고 왔고요. 약간의 설명을 곁들이면서 할게요. minority는 소수나 소수 집단, individual은 개인, encounter는 명사로 쓰이면 마주침, 동사로 쓰이면 마주치다. majority는 다수나 다수 집단, trigger는 유발하다, 촉발하다, 즉 뭔가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response는 반응이고요. minority individuals have many encounters with the majority individuals, each of which may trigger such responses. 무슨 말인가요? 소수 집단의 사람들은 have many encounters니까 많은 마주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사 목적어겠죠. 많은 마주침을 갖고 있다는 건 많이 마주칩니다. 누구와요? 다수 집단의 사람들과. 그런데 그것들 중 각각은 may trigger, 유발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요? 그러한 반응을. 이때 그러한 반응이라는 것은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데요. 소수 집단이 있고요, 다수 집단이 있다고 할게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서로 마주친다는 겁니다. 어쨌든 교류를 하게 되면 마주칠 수밖에 없겠죠. 이 과정에서 소수 집단에 속한 사람이 마주치는 과정 속에서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덜 건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 지문에 속한 문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알고 있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는 건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가서 보시고 우리는 이 포인트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질문. 이때 which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들 중 각각이 스트레스를 유발할지도 모른대요. 그것들? 그럼 이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 앞에는 사람인데? 요거 좀 보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전체 구조가 다 보이는 겁니다. 자, 소수 집단의 사람들이 많은 마주침, 자주 만납니다. 다수 집단의 사람들과. 그런데 그 마주침들 중 각각이, 즉 마주침들의 각각의 마주침이 그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지도 모르고요. 그렇다면 덜 건강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할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였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 살펴봤네요. 또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장들 더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15-2강이고요. 관계대명사 계속용법, 수량표현 of whom, which 176번부터 190번까지일까요?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176번이 아닙니다. 오늘 180번까지 했기 때문에 이거 죄송합니다. 181번부터 190번까지 10개의 문장을 해볼 텐데요. 오늘 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용도 조금 어렵고요. 따라서 예습 좀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음 시간이 문장 해석만 관련돼 있을 때는요. 반드시 예습을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